2022년 2월 12일 토요일 밤 11시를 조금 지났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으로부터 지금 한 24일 뒤에는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때로부터 24일 전에 있는 일을 지금 저 유튜브 영상으로 영상 기록을 지금 제가 남기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료가 되니까. 내일 2월 13일이 일요일이고 모레 2월 14일이 이제 월요일인데, 지금 그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한 20명은, 내가 정확하게 안 해봐서 미안합니다만은 한 20명 정도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내일 모레까지 6억 원을 기탁을 해가지고 정식 후보로 등록을 하고 번호를 부여받는 분은 과연 몇 명이 될지,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후보님께서는 내일 아침 9시에 아마 그 후보 등록을 지금 하실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이거 정말 그 아주 진한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가 일어난 나의 이제 일과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영상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고, 또 뭐 내가 생각나는 거 또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뭐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듯이 정말 그 뭐 계속 전단지 홍보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며칠 전에는 배당금 통장 그 전단지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또 전달을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원래 내 마음 생각에 같아서는 아침 한 7시 이전부터 이렇게 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좀 사람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7시 좀 일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각종 유튜브도 좀 이래 보고, 또 뭐 어제 일기도 쓰고 이래 해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꼭 봐야 될 것은 또 봐야 되니까, 경남 도당방 이제 그 일어나는 그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산광역시당방에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거는 카톡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니까 그것도 보고, 뭐 또 꼭 기본적으로 봐야 될 그런 유튜브도 잠시 보다 보니까, 하여튼 아침 10시에 나갔습니다. 10시에 나가가지고 오늘은 저 부민동, 부용동 위주로 이렇게 배당금 전단지 홍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최이선님께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김동숙 님하고 그저 부산진 위원장님, 신태호님인가? 근데 이름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신태호님 맞을 거예요. 그분 이제 이렇게 좀 그분께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저기 이제 저 남부민동 삼복도로 위에 그쪽으로 이렇게 전단지 배당금 통장 그 전단지를 돌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그쪽으로는 안 가도 되니까 부민동하고 부용동 요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한 3년 동안 6.25 동란 때 3년 동안 임시정부 청사로 계셨던 곳, 그 주위로 이렇게 많이 돌리고 그랬어요.
그래 돌리다 보니까 전단지가 떨어지니까 다시 또 집에 와서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때는 급하다 보니 이제 걸어서는 못 오고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또 가져가서 했는데 택시 타는 그 기간에도 택시 기사한테 이제 내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마음을 좀 정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을 아직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마음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지금 일판이라. 그래가지고 내보다 딱 12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작은 고모하고 둘째 고모하고 연세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944년생이니까 원래 79이죠. 그분은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위대성 그리고 1억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배당금 220만 원 받게 된다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조금 생각이 좀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갔다 와서 이제 전단지가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요거 내가 지금 있는 요 동네 주위로 여기는 뭐 전에 있는 그 전단지 그거는 아마 여러 번 돌렸고 한 집에 2번 3번 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배당금 통장으로 해가지고 또 돌리다 보니까 저 운동장까지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마치다 보니까 한 8시쯤 됐는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몸도 피곤하고 그래 좀 쉬려고 하다가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제 스타일은 신속 정확 친절이에요. 그게 내가 이제 우체국 내가 다녔을 때, 내 젊었을 때 우체국에도 한 근무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우체국 직원들의 이제 그 표어가 신속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해야 된다고. 그리고 친절해야 된다고.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것이 내가 몸속에 딱 배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몸속에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김명석 교수님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타인을 잘 되게 해줘라. 이것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다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현범 목사님을 통해서 남을 잘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일을 해야 가장 잘해주느냐 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주는 거, 이것이 가장 잘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말로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 아침에 그 학교 선생님께서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굿모닝이라고 아주 밝게 이야기를 하면은 애들이 그냥 하루 종일 때 분위기가 좋다 그래요. 근데 아침부터 막 선생님이 인사를 빡 쓰고 이렇게 막 과음지르기를 하면은 애들이 전부 다 막 서럽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든지 남한테 참 진짜 도와줄 게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경험했던 거, 지혜, 이것도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을 잘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그렇게 나는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지. 그러니까 영원한 천당에 가게 하는 거, 그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이라.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한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 하다 보니까 항상 그것이 내 체질화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고, 일단 나 또 사람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스님이나 뭐 그것처럼 목탁 치가지고 뭐 이렇게 구걸해 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사람이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 행위를 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의 그 직업은
그거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치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그 사람 직업이 그래요. 예수는 직업이 목수고,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가 목수면 자기 아들도 목수고 그래요. 부전자전이야. 그 당시에는 직업이 요즘처럼 그래 많은 게 아니거든.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텐트를 치가지고 그래 먹고 살았다고. 그렇듯이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나는 지금은 공무원 들어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한 20살, 30살 그 당시에는 공무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순경 시험은 진짜 웬간하면 시험 치면 다 됐다고. 웬간하면은. 지금은 순경 시험 치는 기가 합격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쉬웠어요. 하여튼 간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우체국에도 하고, 우체국에도 근무했고, 그 다음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에도 근무했고, 그리고 이제 광역시청에 근무했고, 그리고 세 군데 기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체국에서 근무할 때 신속, 정확, 친절이라고. 그러니까 첫째는 신속해야 된다고. 신속하게. 그걸 늦게 갖다 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갖다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갖다 줘야 돼요. 이 등기 우편물을 딴 사람한테 전달해 준다 이러면 큰일 나거든. 그거는 정확하게 저 사람한테 딱 전달해 줘야 되고, 빠르게 전달해 줘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된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 체질화가 돼 있다 보니까 내일 내가 아침에 할 예정이 뭐냐 이렇게 했냐면은, 내일 이제 2시에 우리 부산광역시당에 이제 그 모임이 있으니까 차량 문제가 이제 13대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영웅님께서 엄청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돈으로 치면은 뭐 엄청 큰 돈인데, 엄청 큰 돈. 나 뭐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뭐 한 5천만 원,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김준호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왔다 그러더라고.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한 2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부산에 이제 선거운동 차량이 한 13대가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선거 문제가 내일부터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해야죠. 내가 이제 서구 위원장이고 연락소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전에는 내가 무슨 약속이 돼 있냐 하면은, 우리 저 백압술 당원님하고 이제 저기 플래카드 걸어놓은 게 있다고. 현수막 걸어놓은 거요. 그러니까 이제 구정 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가혁명당 요구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1억 원 지급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배당금 150만 원 준다는 거. 그걸 이제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놨잖아요. 그걸 이제 14일까지만 쓸 수 있으니까, 내가 14일이 월요일이니까 내가 근무하니까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그걸 못 떼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내일 이제 떼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신속한 것이 내가 체질화가 돼 있다고. 신속한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년 이제 올해지 이제 3.3 국회에 딱 들어가면 법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번개보다 100만 배 빠르게 신속 팍 들어가는 거야. 징기스칸이 그냥 그 쳐들어갈 때 말이야, 바람처럼 쳐들어가거든. 번개처럼 이렇게 쳐들어가듯이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듯이 이제 가만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플래카드를 원래는 둘이서 하려고 했다고, 철거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혼자 했어요. 혼자 해가지고 보니까 한 절반은 이미 이제 철거를 해갖고 한 절반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살살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전거는 한 40년, 50년 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수막 이런 거는 또 뒤에 이제 묶고, 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묶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싹 다 걷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 걷었어요. 현수막은 이제 뭐 잘못하면 벌금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현수막 다 걷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받은 그 전단지는 싹 다 돌렸어요. 기념으로 내가 몇 장은 내가 이제 기념으로 나눴고, 그 싹 다 돌렸어요. 그리고 전단지 박스는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기는데, 기존 전단지는 4박스, 그리고 이제
배당금 전단지는 한 박스, 내가 5박스 돌렸어요. 그럼 참 정말 그 저녁으로 이제 퇴근하고 와서 돌려서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돌려서 그렇지 정말 주야로 돌렸으면은 뭐 엄청 더 돌렸을 건데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뭐 딴 사람은 내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건데 하여튼 뭐 그건 내가 이제 기록으로 남깁니다. 5박스 정확하게 돌렸어요. 뭐 생각하기로는 중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죠. 그러나 일단은 내가 이제 서구에만 충실해야 되지. 중구 위원장이 누군지 동구 위원장이 내가 잘 모른다고. 왜냐니까 중구 위원장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구 위원장은 알긴 알지만은 전에 있었던 분, 연세가 많으시고 다리가 굉장히 아프신 분이에요. 하여튼 뭐 그 타구는 내가 지금 신경 쓸 틈이 없고 일단 내 서구 지역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여튼 그 전단지 다 돌렸고 플래카드 다 뗐고 내일은 회의 참석하고 내일 총재님께서 이제 기호를 정식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15일 날 되면은 이제 플래카드가 나오죠.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산시당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전상 플래카드 다는 날은 혼자 본다. 뭐 혼자서도 달 수야 있지. 그런데 이제 백압술님이 좀 같이 이제 도와주면은 빠르니까 아마 그날은 하루 연가를 내 가지고 천상 그 연가를 지금 전체는 다 낼 수는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요 날은 내가 연가를 내야 되겠다 싶으면 내야 되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또 회사일도 또 회사일대로 있고 어차피 또 송재님은 당선돼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팍팍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되고 판단을 잘해야 돼요. 하여튼 프레카드 다는 날은 내가 연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뭐 철거 다 하고 전단지 다 돌렸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에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일단 내일 회의 참석하고 그런 거고. 지금 현재 그 일반 여론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텔레비를 이렇게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뭐 보나 안 보나 뭐 텔레비 보고 나면 기분이 안 좋죠. 뭐 허경영 총재님이 아예 비춰주질 않으니까 그래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뭐 내 패봐야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이 네 사람만 세게 비춰주니까 그 텔레비만 본 사람은 아예 허경영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반환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잖아요. 지금 시사링크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24%인가 지금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 시사링크는 아니고 딴 유튜브인데 지금 4만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일반 여론조사는 1000명을 상대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4만 명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보다 앞지르다 이러더라고. 지금 현재 2등으로 놓는가 봐. 내가 조금 전에 그거 들었어요. 그게 이제 실질적인 상황이지. 그래서 CNN 같은 그 때려 죽일 방송사 말이에요. 미국의 CNN. 거기가 힐러리가 된다고 말이야. 2016년도에 92%가 힐러리가 당선되고 8%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그래 했다고. 그렇듯이 지금 언론이 딱 그 판이라고. 아예 보여주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딱 그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제 뭐 잘한 점이 많죠. 잘한 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어떤 김명수 교수님께서 그 수필에 쓴 거 보면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6.25가 났었을 때에 자기도 이제 서울을 사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그 밑에 장관들 이런 사람들로 보셨을 때는 그 당시 대통령은 국부라 그랬거든. 나라의 아버지를 빨리 피신을 시켜야 된다. 그거는 뭐 안 갈라 그래도 일단 반강제로 이렇게 데려가 버렸다고. 피난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대전으로 데려갔는데
그 당시 KBS 방송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것처럼 계속 방송을 했다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 방송만 듣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있기는 뭐가 있어. 벌써 대전으로 가고 말이야.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가버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메가드 원수가 또 이렇게 직접 전화를 했는가 보더라고. 해가지고 피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 하여튼 메가드 원수라면은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아주 뭐 저 궁합이 잘 맞잖아요. 아주 뭐 저 친밀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일반 국민들은 다 속았는 거야. 언론이 다 속았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이래 봐야 그 당시는 텔레비가 없고 라디오잖아. 라디오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다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깜빡 속았지. 그렇듯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그거를 빼고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두 사람 중에 한 마리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그렇게 계속 방송을 유도해 나가는 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존 방송과 유튜브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총재님도 아래도 이야기하셨거든. 내가 이 이야기를 2년 전에도 했어요. 내 이번 총선의 싸움은 유튜브와 기존 그 지상파 3사와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내가 내 개인 유튜브에 해놓은 게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렇듯이 정말 이번 대선은 유튜브와 기존 방송가의 싸움이다. 누가 관계 이기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기존 방송 지상파 3사 이거는 간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의 승리다 이 말이지. 허경영 총재는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이에요.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진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필요성을 내가 오늘 더 느꼈다고. 그러니까 갈팡질팡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기사들. 아침에 내가 가면서 그 택시 기사한테 두 분한테 이제 직접 주면서 이번에 1억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렇게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겨. 내가 힘써서 전달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 이번에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지. 반드시 받게 되고 통장에 입금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할 때 볼 때에 정말 선거운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 없지만은 일반 사람한테는 긴가민가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선거운동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겠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있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내가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이 2월 21일 날, 2월 25일 날, 3월 2일 날 TV 토론에 지금 이래 가다가는 지금 5% 놓은 데가 지금 없단 말이야. 지상파 3사라든지 또 기존 그 언론 조중동에서 이제 요구하는 조건 속에 허경영 총재님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하고 어제 우리 당원님들께서 SBS 방송국 앞에서 불공정 방송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시위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꽹가리도 두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BS 앞에 있는 큰 건물, 높은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전단지를 쎄려 막 뿌리더라고. 뿌리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 항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또 이제 또 총재님께서 이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또 이제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마음을 돌리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미국의 언론이 좀 바로 서가지고 또 그 여파가 우리 한국에 미쳐서 다른 쪽으로 좀 퍼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지금 현재 24일 남았는데 24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또 재미가 있고 일단은 뭐 내 할 일만 하는 거고
이때까지는 전단지 홍보를 했고, 오늘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했고, 플래카드 절구했고, 또 선거 기간에 22일간이라 그러더라고.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2일간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이렇게 최대한 또 알려야 되고, 그거는 우리들이 할 일이고, 이거는 저 어떤 바람이 부느냐. 지금 뭐 4.15 총선은 그 부정선거인데 그게 이제 밝혀질런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딥스테이트 세력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만 남았다는데 요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까 이것도 문제고, 자영업자들이 이제 다 죽어가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놀 건가 이것도 문제고, 하여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 손가락 하나만 갖다가 하면 100만 명도 쓰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예정이 되어 있는 승리 이건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단 말이에요. 성사죄인이고 모사는 제천했고 이미 하늘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 또 일꾼들이 이렇게 성사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고등학교 동기 중에 두 사람한테 내가 카톡을 계속 보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일절 답이 없어.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중퇴를 기록했지만은 그 두 사람은 내가 잊지 않고 있는데,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계속 이제 그 내용을 그렇게 보내니까 자기들로 볼 때는 기존 텔레비만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좀 이상한 사람 그 유튜브를 계속 보내니까 자기로 봐서는 아직 못 받아들였는가 봐. 그러니까 연락도 없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카톡을 100번 보내면은 구정 때 한 번 이렇게 구정 잘 보내라고 인사한 사람이 한 서너 사람 돼요. 서너 사람. 사람이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내 총선에 나왔을 때 내 얼굴 보고 한 사람, 내 동기가 국민학교 동창이 한번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명함 주고 이랬더니 한번 연락 줄게 이라더만은 뭐 내가 낙선하니까 그 뒤에 연락이 없어요. 그런 거 볼 때,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요 사람들이 말이야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회의원 나왔다 할 때는 사람이 예대를 말을 올리더라고.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는 항상 예의를 이제 올리는데, 그 다음에 만나니까, 낙선하고 난 다음에 만나니까 내보다 나이가 그 사람이 조금 많은가 봐. 한 몇 살 많으니까 바로 말을 낮춰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적어도 말해. 내보다 나이가 30살, 40살 뭐 엄청 적어도 어린 막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나는 예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봤다고 내 말을 낮춰서 되겠느냐고. 자기가 내하고 뭐 꼬치 친구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것도 경험해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고난을 미리 많이 다쳐보는 게 좋아요. 허경영 총재님께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때, 참 뭐 나는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라도 하는 사람이라야 참된 사람이 아니냐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은행이 낙선되나 당선되나 관계없이 항상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야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겪어봅니다. 겪어보고, 오늘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노영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윤석열 씨 보고 정직해라 그러더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자기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은 하는 말이 정직해라 이 말 하고 싶고, 임종석도 비서실장 했는데 그 사람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염치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이제 이게 기본인데, 그것을 모르고 안면에 철판 깐 그 대통령 후보가 있다라면은 어찌든 내가 좀 언성을 높이지만은, 그런 사람은 양심의 눈을 뜨면은 정말 그 참회의 눈물을
눈물을 주전자에 막 폭포수처럼 흐르게 돼요. 그 뜨거운 눈물을 막 흘려야 돼. 흐르게 되고, 참, 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암석 같은 거 캐가지고, 저 밑에까지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 무거운 것을 이제, 메고 3m까지 올라가는 그런 극한 직업이 있더라고. 그 산에도 보통 산이 그냥 산이 아니고, 그냥 화산이 항상 이렇게 활화산 같은 그런 산이라 거기서 무슨 암석 같은 거를 캐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가면 뜨거워요, 뜨거워. 그런 막 화산이 버글버글버글 이런 끓는 그런 산에다가 올라가 가지고 그 산에서 오는 어떤 암석을 캐가 오는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업에 택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잘못한 과거를 참여를 해요. 참여를. 모 대통령 후보님 참여하고 거기서 하루에 3,000원, 4,000원, 5,000원 벌게 되면 그 돈을 적립을 했다가 못 사는 사람한테 줘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것이 탕감이 된다고. 자기가 먹고 자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이렇게 그런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 이성열 씨라고 있어. 이성열 씨. 이성열 씨가 누구냐 하니까 선라이즈 그 사건인데 거기 이제 최순실이가 그 자금줄을 막대하게 이제 챙기던 그런 회사를 최순실이가 이제 깜빵 가니까 그것을 이제 윤석열이 고모부라. 윤석열이의 처고모부지. 그러니까 김건희의 고모부지. 처고모부가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이성열 씨가 완전 거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성열 씨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 완전 그 집에는 작살이 났거든. 그러니까 모 대통령 후보의 장모로 인해 가지고 거지 되고 피눈물 나고 자살한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런 사람들의 고통 위에서 자기가 먹고 살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할 때 그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알진데 그래 돼서 되겠느냐고. 그런 철판을 끌고, 철판도 그냥 보통 철판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뻔연히 나타가지고 막 하는 말이 전부 다 입만 빵긋하면 거짓말이라고. 보통 모르는 사람은 깜빡 넘어가요. 넘어간다고. 신천지 대구 사건 말이에요. 그럴 때도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그것을 처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앞 세상은 투표를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환골탈태라고 오늘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정치권이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투표를 하는 사람을 선정하고 하는 사람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하여튼 완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참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모든 것이 무보수 명예지를 하고 지자체는 다 없어져 버려야 되고 말이야. 민의원들 100명만 출연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참되고 양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람이 무보수를 해가지고 또 돈을 챙길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엄밀하게 또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아이고, 참. 그렇네요. 그래서 참, 사람, 지금 이래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사변 때 벌써 서울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미 몸은 대전에서 대구로 가 있는 상태인데 방송에서는 계속 서울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듯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의 프로가 말이야 시사 링크만 하더라도 24% 오늘 4만 명을 이렇게 투표를 해보니까 2위라 그러거든. 2위인데 지금 뭐 일반 방송에서는 말이야 아예 뭐 보내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 판이라고. 이 판인데 꿈을 깬 사람들을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 15일부터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긴장해서 깨어나게끔 해야 된다고. 우리 이제 선거운동 하시는 우리 전사들 전무후무하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이 청군들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잠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